까미의 부조리 철학 무기력 속에서 발견하는 자유. 무기력하다는 느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기대되는 것이 없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의욕이 없다, 번아웃이다, 우울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이 상태를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까미에게 무기력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와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철학적 충돌의 결과입니다. 까미 철학의 중심에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조리입니다. 부조리란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 세계가 부딪힐 때 생겨나는 균열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이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하지만 세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비극은 이유 없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도 고통받으며 노력은 항상 보상받지 않습니다. 이때 인간의 질문과 세계의 침묵이 충돌하면서 까미가 말한 부조리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왜 애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공허함. 까미는 이것을 병리적인 상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이 무기력은 우리가 처음으로 세계를 솔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까미의 대표작 시지프 신화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는 책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자살이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까미는 죽음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삶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시지프는 신들의 벌로 영원히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지고 그는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끝이 없고 성과도 없고 목적도 없는 노동. 까미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과 닮아 있다고.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성취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행복도 지속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 구조를 깊이 인식할수록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반복될 거라면 왜 애쓰지? 어차피 끝은 허무한데 무엇이 달라질까? 까미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며 어떤 궁극적 의미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까미는 말합니다. 부조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절망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진짜 선택은 그 다음에 시작된다고.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부조리를 회피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자살입니다. 삶이 의미 없으니 끝내버리겠다는 선택. 둘째는 까미가 말한 철학적 자살입니다. 종교, 운명, 절대적 가치, 성공, 신화 같은 것에 기대어 인위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 신의 뜻이야. 언젠가 다 보상받을 거야. 이 고통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 까미는 이것을 부조리로부터 도망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가 제시하는 길은 다릅니다. 부조리를 제거하지도 덮어버리지도 않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는 이것을 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항은 세상을 부수는 분노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살겠다. 답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질문하겠다. 이 태도가 까미의 반항입니다. 까미는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시지프가 산 아래로 걸어 내려오는 순간을.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들의 명령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돌을 밀고 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의식합니다. 까미는 이때 시지프가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끝없는 형벌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까미의 행복은 쾌락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조건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무기력은 종종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는 의미를 기대합니다. 보상, 성취, 인정, 완성, 구원. 그러나 현실이 그것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까미는 말합니다. 바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비로소 삶은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까미 철학에서 불행은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닙니다. 불행, 공허, 무기력, 불안은 모두 인간이 세계를 솔직하게 마주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없애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까미는 인간을 명료성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구조를 원하며 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불투명하고 우연적이며 종종 잔인합니다. 이 간극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은 두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맹목적인 낙관, 다른 하나는 완전한 체념입니다. 까미는 그 사이 제3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명료한 절망. 그러나 살아있음. 이 태도는 무기력을 즉시 없애주지 않습니다. 까미는 결코 그러면 힘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긴장 속에 머무를 것이라고. 의미를 찾고 싶은 충동과 의미가 없다는 사실 사이에서 인간은 늘 흔들릴 것이라고. 그러나 바로 이 긴장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희망에 취해 자동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절망에 잠겨 마비되는 것도 아닌 상태. 까미는 이 상태를 의식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뭘 해도 소용없다. 의미가 없다. 까미는 이 말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 의미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까미에게 중요한 질문은 왜 살아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는 세 가지 태도를 말합니다. 반항, 자유, 열정. 반항은 이미 말했듯 부조리를 제거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자유는 더 이상 거짓된 의미에 자신을 묶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다. 이 정도면 인생은 망했다. 까미는 이런 기준들이 대부분 인간이 만든 허구라고 봅니다. 부조리를 인정하는 순간 이 기준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열정입니다. 열정은 목표가 아닙니다. 까미의 열정은 결과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밀도입니다. 까미는 말합니다. 부조리한 인간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많이 사는 삶을 원한다고. 많이 산다는 것은 성공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지각하고 더 자주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까미의 불행 해석이 드러납니다. 불행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은 어쩌면 기존의 거짓 의미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까미는 완성된 인간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간은 늘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지칩니다. 하지만 그는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자기 삶을 내일의 구원으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까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더 현명해져도 더 강해져도 세계는 여전히 부조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속지 않을 수는 있다. 무기력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보통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나는 왜 아무것도 즐겁지 않을까?
까미는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기대한 삶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떤 약속을 믿고 있었는가? 그 약속은 정말 나의 것이었는가? 많은 무기력은 자신의 것이 아닌 인생을 오래 살아왔을 때 나타납니다. 사회가 정해준 성공, 비교 속의 행복, 조건부 가치. 그것들이 무너질 때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까미에게 이 공허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까미는 말합니다. 부조리를 인식한 인간은 더 이상 언젠가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걷고, 지금 느끼고, 지금 숨 쉬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 삶은 위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아닙니다. 불행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기력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까미의 말은 이것입니다. 불행과 무기력을 제거한 뒤에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한 채로만 우리는 진짜로 살 수 있다는 것. 까미는 희망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희망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 하나로 오늘을 포기하는 삶. 그는 그것을 가장 위험한 형태의 절망이라고 봅니다. 까미의 인간은 오늘을 살면서도 오늘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돌을 밀지만 그 돌이 인생의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경험은 있습니다. 목적은 없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보상은 없지만 생생함은 있습니다. 까미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함을 줍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공허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무기력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제 그 상태로 무엇을 할 것인가? 까미의 철학에서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내야 할 긴장입니다. 무기력과 함께, 불행과 함께, 불확실성과 함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각한 채로 오늘의 자기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까미가 말한 반항이며 자유이며 인간의 존엄입니다. 까미는 끝까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작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도 약속되지 않은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존재. 까미에게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무기력할 때 삶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까미는 말합니다. 어쩌면 그때 삶은 처음으로 당신에게 진실을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까미의 철학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오늘도 힘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의욕을 불러일으켜줍니다. 감사합니다.